자, 이번 순서는요, 지난 3월에 있었던 인천 초등학교 초등생 살인사건 관련 내용입니다. 주범 김양과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박양이요, 수감 중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직접은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대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이게 일단 가능한 일인가요? 현실적으로 수감 중에 있는.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네. 구치소에서 뭐 컴퓨터를 쓴다거나 스마트폰을 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개의 글을 이제 트위터에 올렸는데 본인이 그룹을 지어서 활동을 하던 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4개의 글을 아마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면회온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글을 올려달라. 특히 그 내용 자체가 내가 지금 트위터를 당분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가능한 거였죠. 자, 하나씩 그러면 살펴볼까요? 자,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박모양,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양입니다.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본인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지금 부탁을 한 거죠. 이 문제가 끝나면 애인 캐릭터, NK, 관계 캐릭터, 관계를 맺고 있는 캐릭터, 이 오너들, 주인들에게도 사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아직 상황이 끝나지가 않았다. 나는 잠시 후에 다시 뭔가를 계속 추후에 진행할 것이다. 이런 의지가 담긴 것 같아요. 오너님들께 사과드리며 관계를 깰 생각은 없으니 알아주세요.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혹시 램님, 그러니까 이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이죠. 김양이 자신의 나이가 30살이라고 말하신 걸 보셨거나 직접 전해 들으신 분은 이 트윗 밑에 멘션을 달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무슨 게임 캐릭터 관련 얘기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지인한테 부탁을 했거나 본인이 직접 그렇지 않으면 캐릭터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올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하. 본인의 허락 없이 그런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확실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본인이 지인들이나 친척을 통해서 저걸 올렸다면 아마 본인은 아마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내용 나오는 거 요거 말고 이거 램님이라는 거는 이제 주범으로 지정돼 있는 김양이거든요. 김양이 나이가 30살이라고 속이는 거. 이거를 혹시 이제 저 캐릭터상에서 대화하면서 그 들은 사람이 있으면 그 댓글을 달아달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변론을 할 때 어떻게 이거는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양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를 김양이 지금 나를 상대로 내가 시켰다고 그 교사했다고 자꾸 지금 얘기를 한다 재판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거를 역설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이 박양은 지금 굉장히 거물급 변호사 18명을 12명이었다가 12명을 고용한 걸로 아는데 지금 본인의 지금 재판과 관련해서 뭔가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누군가의 대리 트윗을 통해서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자, 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이 김양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언론의 보도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아이였습니까? 지금 확인된 내용. 확인된 내용이 일단 뭐 IQ가 140까지 된다라고도 하고 있고요. 부모님이 이제 아마 아버지가 의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엉뚱하게도 인체 해부학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범 김양의 얘기죠. 주범 김양의 얘기입니다. 이른바 보호물이라고 하는 것들 아주 잔혹한 어떤 뭐 살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시신을 유기하거나 훼손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들을 제일 좋아했었고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 미국 드라마 한니발이라는 거거든요. 저 지금 화면에서 잠깐 비추고 있는 주인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영화로도 예전에 개봉을 했었던 그때 당시에는 영화 제목은 한니발이 아니었고 다른 제목이었는데요. 그 속에 주인공이 한니발이거든요. 정신과 의사면서 아주 악마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고 또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그 드라마를 하필 또 즐겨봤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이 고어물이라고 하죠. 굉장히 끔찍한 내용을 다룬 드라마 이 한니발 렉터라는 주인공. 자, 이 영화나 드라마를 굉장히 즐겨봤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고어물들, 끔찍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를 즐겨보는 사람들, 모방범죄도 많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선에서 근무를 해보면 저 고어물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특히 이제 젊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 고어물이 뭐냐면요. 아주 잔혹한 시체 장면, 그 현장 상황을 사진, 동영상 등을 구해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나눠보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거를 요번에 김양 같은 경우는 실현을 한 거예요. 실행행위를 해버리니까 이게 범죄가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고어물에 중독된 그 이 친구들의 어떤 특성이기도 한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고어물에 또 삼립해 있는 아이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너무나 많은 저런 저런 것들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저희 고어물에 중독돼 있던 사람이 또 뭐 다중인격 돼 있던 24개의 다중인격자 뭐 이런 사람들이 무죄 받은 내용까지도 공부를 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뭐 나는 다중인격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난폭한 제의를 박양이 깨워가지고 내가 이 살해의 어떤 실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감형 내지는 처벌을 약화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생각보다 고어물에 탐닉해 있는 이 어떤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주범 김양의 경우에는 이 본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본인은 기억하지 못한다. 내지는 어떤 이 처벌을 좀 감형받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한 상황들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재판관님께 피해자 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그 애는 우리 애를 사태를 선물로 달라고 했던 애예요. 너무 끔찍했어요. 살아있냐고 묻고 CCTV 확인했냐 묻고 손가락이 이쁘냐 그러고 우리 딸 손가락이 이쁘다고 답변도 보내고 쟤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 주고받은 말들이잖아요.